어떤 거를 못 풀었을까? 어려웠을까? 자, 통거 중에서도 특히 설명을 듣고 싶은 거는 질문을 하세요. 없어? 질문 없어? 2번? 6번? 6번. 밖에 없어? 왜 질문 안 했어? 자, 6번. 2차 방정식이 중구를 갖는다. 그러면 판별식이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자, 판별식을 한번 써볼까? 짝수 공식을 쓰면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4 이렇게 A 더하기 B를 치환하면 뭐 이거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죠. A 더하기 B 이 녀석 마이너스 2 전체 제곱. 따라서 결론은 A 더하기 B가 이제 2라는 거다, 그지? 자, 그러면 A, B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뭐 일종의 자치인데 이거 X좌표고 이게 Y좌표잖아. 자, A가 X고 B가 Y면 이거 이제 직선이다,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좌표인 직선. 그러니까 A, B가 이 직선 위의 점이라는 거야.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했잖아, 그지? A, B하고, A, B하고, 마이너스 1, 1. 자, 이거 거리.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루트를 치우고, X좌표 차의 제곱, Y좌표 차의 제곱. 자, 이거 최소값 구하는 건데, 지금은 문제가 두 개야. A도 있고 B도 있죠? 근데 내가 B를 2-A로 바꾸면 자, A에 대한 2차식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면 될 거야. 2차 함수의 최소값. 쌤이 이제 재미난 거를 보여주면 자, 얘만 봤을 때 축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얘만 봤을 때 축이 2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최소값이고 얘는 여기서 최소값이야. 근데 얘랑 더한 거잖아. 그러면 이 두 녀석의 평균을 계산하면 돼. 평균. 2분의 1이죠. A는 2분의 1에서 최소가 돼요. 자, 여기가 이제 2분의 3의 제곱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3의 제곱이겠지, 그지? 그럼 4분의 9 더하기 4분의 9니까 2분의 9. 정답은 루트 2분의 9. 그러면 얘는 루트 2분의 4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래서 답이 3번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오늘 배울 건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도 있어.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할게. 자, 또 20번. 20번을 많이 틀리더라고, 20번을. 20번을 많이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많이 구했잖아. 자, 이렇게 생긴 식이 있어. 자, 얘가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0,0하고 A, B. 자,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자, 요거는 그러면 X좌표 차니까 마이너스 1, 10이야. 그리고 A, B하고의 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은 5, 12하고 A, B하고의 거리고 7, 마이너스 5하고 A, B하고의 거리야. 자, 그래서 여기 좌표 평면의 점이고요. 우리가 이거를 여러 개 만들지 않았어. 전부 다 A, B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 네 점하고 요 한 점하고의 거리의 합입니다. 이 거리의 합, 이 다 더한 거. 자, 이 녀석의 최소 값을 구하겠다는 거지. 자, 우리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돼. 내가 AP 더하기 BP. 자, 이 녀석의 최소가. 자, 여기서 이제 AB는 가만히 있는 정해져 있는 점이고요. P는 움직이는 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 점이야. 자, AP 더하기 BP. A에서 P 갔다가 P에서 B로 갔을 때 최소값은 이거 뭐라고 했죠? 여기 여기 뭐라고 했지? 최소값이? 가운데 1 필요는 없어. 자, 일단 최소값은 선분 AB가 되는 거야. P가 선분 AB 위에 있으면 돼.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어차피 얘 더하기 얘고 똑같지. 그치? 그러니까 P가 여기 있기만 하면 최소값은 그냥 AB가 되는 거야. 자, 이때 P의 위치는요. 선분 AB 위에 있는 거야. 자, 요거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네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최소인 걸 구해볼 텐데, 자, 0,0은 이제 여기입니다. 원점이고요. 마이너스 1, 10 여기. 그 다음에 5, 12 여기쯤. 그 다음에 7, 마이너스 5 한 여기쯤 이렇게 여기쯤. 자, 그래서 자, 이 네 개의 점에서 거리가 최소인 점을 찾을 건데, 자, 우리가 요 점에서 요 점까지 P가 요 선분 위에 있으면은 요 점에서 P까지, P에서 얘까지 거리가 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은 얘가 되겠죠? 요 길이. 자, 그 다음에 요 점하고 요 점. 최소값은 두 점을 연결해서 요 선분의 길이가 되겠지. 자, 우리는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P를 찾을 거야. 자, 동시에 쓰려면 P는 여기 있으면 되죠. 여기. 그래서 얘에서 P까지 최소값이 이 길이, 얘에서 P까지 최소값이 요 길이. 그래서 네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P의 위치가 자, 사각형을 그렸을 때 우리가 대각선의 교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치? 자, 최소값은 그냥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주면 돼. 자, 여기가 5,12였죠? 5,12. 그러면 요 길이는 13이겠다, 그치? 13. 5 대 10 대 13. 자, 요 길이도 한번 계산해 볼게.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거든. 그럼 x좌표 차는 8이고 y좌표 차는 15야. 8대 15대 뭐 있지 않나? 8대 15대 아이고 8대 15대 17 그치? 17 자, 그래서 최소값은 30이겠다 그지? 30 함께 자, 또 34번 이게 34번 문제가 34번 문제는 원래 좀 괜찮은 문제였었어. 근데 이게 숫자를 좀 바꾸니까 계산하기 아주 귀찮은 문제가 되어버렸어. 원래 문제는 숫자가 깔끔하다. 근데 똑같은 문제라도 숫자가 안 예쁘면은 계산이 더러워져서 여러분들이 더 어렵게 느끼게 되겠죠. 자, 34번 한번 가볼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야. 34번은. 뭐라고 했냐면 C에서 A로 출발한다. C에서 A로. 자, 여기가 C고요. 여기가 J입니다. 속력이 나와. 속력이. 속력은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되지. 자, 속력이 루트 2분의 1이거든. 2분의 루트인데 루트 2분의 1이야. 이렇게 쓰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보기가 더 깔끔해. t는 시간이에요. 시간.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야. 그러니까 거리가 되는 거지. 거리. 자, 얘가 이만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아니지. 자전거는 B에서 C 방향으로 여기가 이제 B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속력이 2분의 1이야. 2분의 1. 그치? 그러면 요만큼 갔다. 요 길이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거리 얘하고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지? 제곱을 하라는 이유는 이제 루트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하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요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랬는데, 요 거리의 최소값. 자, 여러분들은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 그지? 결국 두 점 사이의 거리.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당연히 좌표를 알아야 되지. 좌표를. 근데 지금 좌표가 안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좌표를 잡아야 돼. 좌표를.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는 전부 다 좌표 평면을 활용하는 문제야. 좌표 평면을 활용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은 이 단원을 잘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여기를 원점으로 둘게. 그러면 이 점은요 2분의 1t, 0가 될 거야. 맞지? 자, 그리고 요점의 좌표를 구할 텐데 이만큼의 길이가 루트 2거든. 그러면 얘는 루트 2, 0가 돼. 자, 내가 이 점 좌표를 계산을 하려면 요만큼의 길이하고 요만큼의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 자, 이게 지금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면 여기가 몇 도?
45도거든? 그럼 얘랑 길이가 똑같지 않겠어? 1대1 대 루트 2가 돼요. 1대1 대 루트 2. 그치? 자,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t. 여기가 2분의 1t. 1대1 대 루트 2니까. 어? 헷갈리면 이렇게 써줄까? 이렇게. 자, 여기다가 루트 2를 나누면 얘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점 좌표가 자, 숫자가 안 예뻐. 그러니까 어떤 놈이 숫자를 이렇게 안 좋게 바꿔놨는지. 자, x좌표에서 얘를 빼야 돼.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y좌표는 얘만큼을 더해야 되지.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돼요. 그럼 끝나는 거야. 그지? 왜? 루트 2분의 1? 여기? 요 좌표에서 얘 길이를 뺀 거야. 길이를 뺀 거야. 자, 이 문제를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다 틀렸거든? 왜겠어?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한번 해봐. x좌표 차가 얘에서 얘 빼면 루트 2 마이너스 t가 돼요. 일단 기분이 안 좋죠. 그죠? 루트가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면 2분의 1t. 이렇게. 자, 요거 최소값을 구해주면 돼요. 최소값은. 전개하고요. 전개. 4분의 t제곱이다. 그지? 4분의 5t제곱 마이너스 2루트 2t 더하기. 자, 이렇게 이차함수가 나와. 이차함수. 자, 요 이차함수의 축을 구해보면 축이 5분의 4 루트 2가 됩니다. 5분의 4 루트 2. 축은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최소값은 대입해서 계산하면 답이 이제 5분의 2가. 또 37번 시험에 낼 테니까 틀리지 마라. 중선 정리를 이제 배우고 나서 공식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사람이 많더라. 중선 정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배운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제 벌써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 52번. 52. 자, 52는요. 좌표 평면, 그러니까 평면 좌표 내용 중에서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면 좌표를 모르는 게 아니고 함수의 그래프가 약한 거야. 함수의 그래프. 52번이 어려운 사람은 함수의 그래프가 약한 거야. 자,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선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요점과 요점에 내분점이 나와 있어. 내분점. 1대 2 내분점이 1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1입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내분점 구하면 되거든. 요건 x좌표니까
x 좌표만 구하면 돼. x 좌표만. 자, 요점과 요점이 있어야겠지. 자, 교점은요. 두 함수의 교점은 같다라고 두고 이 방정식을 푼 거야. 방정식을. 자, k 값을 모르는 상태지, 그지? 자,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상관없어. 두 분의 합이 얼마? 5가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내분점 계산할게. 내분점. 내분점은요 1대2니까 1 더하기 2 그리고 1 더하기 2 알파랑 베타를 자리 바꾼다라고 했지. 자, 여기 내분점이야. 내분점 좌표가 1. 자, 2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인 거죠. 자,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연립해서 풀면 돼. 알파는 마이너스 3, 아니지, 마이너스 2, 베타는 7 이렇게. 자, K는 두 분의 곱을 구하면 되겠죠?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14니까 얘가 마이너스 K. 자, K는 14가 되겠다, 그치? K는 14. 도윤아, 이렇게 있으면 조인다. 이렇게 있으면, 이제 졸아도 돼. 딱 그 상태에서 졸아. 알겠지? 그 상태에서 괜찮아. 근데 이렇게 막 엎드려 있고 이러면 안 돼. 자, 질문 다 했어? 질문 다 했어? 몇 번? 26번. 26번 보자. 자, 세 점이 나와 있고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죠,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 여기가 A. 얘가 A, 7. 나머지 두 점은 뭐 적당히 쓰면 돼. 어디 있으나 상관이 없어.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요. 요놈 제곱 더하기 요놈 제곱이 요놈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자, 얘의 제곱, A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제곱, X 좌표차, Y 좌표차. 자, 요 두 점 사이 거리는 이제 6, 8, 10 이렇게. 여기 방정식을 이제 풀겠습니다. 36, 86, 76. 숫자 예쁘게 일어나는 거고. 자, 인수분해 할 필요 없어. 자, A 값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 그죠? A의 합. 여기서 그냥 두 분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쉬운데 왜 나는 모를까? 그런 괴로움을 갖지 마. 그냥, 많이 하면 돼. 많이 하면 돼. 자꾸 이게 익숙해지는 게 필요해. 익숙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려운 거야. 원래 처음에는 다 그래. 자꾸 풀면 좋아. 그리고 어려울수록 내가 이게 평면 좌표가 어려워, 도형의 방정식이 어려워. 그럴수록 어려운 문제 위주로 공부하지 마.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위주로 공부해. 그게 훨씬 더 좋아. 다 했어요, 질문?
했어? 태윤이 다 했어? 오케이. 도현이 지금 있어? 근데 저거 10이 아니라 100 아니에요? 어디지? 100이네. 100이네. 네, 100이네. 여기 숫자는 달라지는데, 그렇지. 여기는 상관없죠, 그죠? 10이 아니라 100이네. 좋았어. 그러면 과제용 꺼내봐. 과제용. 과제용은 이제 연습 문제가 숙제였죠. 연습 문제. 연습 문제. 자, 연습 문제 질문 한번 해보자. 연습 문제. 34번. 자, 점이 3개가 있습니다. 숫자는 아니까. 자, 그리고 OA의 중점. 중점. M. 자, 그리고 나서 OB 위의 한 점에 대해서 자, 한 점을 이렇게 잡았더니 자, 두 삼각형이 닮음이래. 닮음. 두 삼각형이 닮음이래. 그러면 봅시다. 얘가 5, 마이너스 루트 11.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6입니다. 6. 요 길이가 이제 6. 요 길이가 6. 그러면 여기 중점이니까 얘는 3이겠죠. 3. 자. 두 삼각형이 이제 닮음인데 OAD ONN 이렇게 닮음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닮음이냐면 여기가 OAD 이렇게 있잖아. 요 삼각형을 이렇게 이제 뒤집어야 돼. 뒤집어야 돼. 그러니까 M이 이 자리에 오고 N이 이 자리에 와야 돼. 그래야지 두 삼각형이 닮은, 여기는 당연히 평행하겠죠, 그죠? 이렇게 닮는 거예요. 자, 여기가 길이가 3이잖아요. OM이. 자, OB 길이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4,3이니까 OB는 길이가 얼마가 돼? 자, 5가 되잖아? 그럼 여기 이제 2가 될 거야, 2. 자, 우리는 요점 좌표를 구하고 싶대. 그치? 자, 이게 닮음이야. 닮음. 그러면 3대 2잖아. 여기도 똑같이 3대 2가 되죠? 3대 2. 자, 따라서 n점은 O와 A의 3대 2 내분점이 됩니다. 3대 2 내분점.
OA의 중점 OA가 5, 25, 11, 6 만점 6, 3, 2 OAB하고 OAM 나누면 5B의 길이가 5, 300 미안해. 다시 할게.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자, 선생님이 이거 자리를 바꿨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점 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요 점 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다시. 자, 요 점은 요게 3대2가 되는 거 맞거든. 근데 이거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얘를 구하는 게. 자, 그래서 다시 할게. 다시 할게. 자, 요 길이를 계산할게요. 요 길이를 계산할게. 자, OA가 길이가 얼마지? OA가 6이죠? 그러면 ON 길이는, 자, 전체 6에서 이게 3대2면은 6에다가 5분의 3을 곱한 값이야. 자, ON 길이가 5분의 18 돼요. 5분의 18. 자, 요 길이가 5분의 18. 그러면 전체가 5니까 요 길이는 5분의 7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n점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n은 5B에 내분점이지? 자, 몇 대면 내분점이야? 18대 7 내분점이지, 그치? 18대 7 내분점. 자, 그러면 내분점 한번 구해볼게. 자, 18대 7 내분점이면 18 더하기 7 분모 분자에 써주고, 얘하고 얘를 자리 바꿔서 곱하면 되죠. 여기다가 이제 0 곱하고 여기다가 4를 곱하면 됩니다. 자, y 좌표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0 곱하고 여기다가 이제 3을 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을 써보면 25분의 72, 25분의 54 이렇게 돼요. 여기 34번. 다 했어요? 질문은? 29번? 29. 29번이 어렵지? 29. 포물선. 자, 요놈 위의 점입니다. 자, 요 점을 이제 Q라고 합시다. Q. 그러면 요점이 이 포물선의 점이면은 a제곱 더하기 2a가 b가 되지.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자, 그 다음에 P죠. 마이너스 1,0.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했겠지? 두 점 사이의 거리. X좌표 차의 제곱, Y좌표 차의 제곱 이렇게 하단 말이야. 자, 가장 가까운 점이니까 우린 이것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돼. 최소값을.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돼. 자, 이거 한눈에 봐도 이차함수인데 문자가 지금 두 개잖아요. 문자를 하나로 바꿔줄 거야. 하나로 바꿔줄 거야.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전개를 하면요. a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거든. 자, 여기 a제곱 더하기 2a가 여기 a제곱 더하기 2a가 b랑 같죠. b. 자, 이거 이차함수야. b에 대한 이렇게 생긴. 자, 따라서 b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최소가 되죠. 2분의 루트 3. 원래 최소값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사실은 고민을 좀 해야 돼. 이게 이제 기하학적으로 최소가 되는 건가? 아니면 이거는 식이죠, 식. 이차함수로 표현되니까 우리가 식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거지. 그지? 자, 다 됐어요? 국제검사를 자, 봐봐. 과제용 한번 보자. 과제용. 숙제 한번 보자. 오케이. 좋았어. 맞아, 이렇게 하면 돼. 글로 적는 것까지가 맞는데 우리가 자체를 그렇게 심각하게 할 필요 없거든. 이거 질문 안 했나? 그때 했었나? 해보고. 넘겨봐. 얘 했어, 얘? 아, 얘 안 해봤어? 아니, 숙제인지 봤어. 여기 오케이, 여기는 했는데 연습 문제를 다음 시간까지 할래 아니면 여기 하루 나올래? 오케이. 그리고 이거? 증명은 하지 마. 얘들아, 선생님이 증명 문제는 웬만하면은 거의 다 숙제에서 제외시킬 거야. 증명 문제는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 우리 직설 방정식 정리를 하는 거 아닌가? 아, 앞에 나와 있어. 오케이, 여기까지. 왜 질문 33번 왜 질문 안 했어? 왜 질문 안 해? 질문하면 되는데.
연습 문제 더 질문 없어요? 여기 시계가 딴 데로 가 있구만. 우리 시계가. 자,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 가기 전에 지난번에 조금 남았었던 것 같은데. 47번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여기 한번 다시 좀 해볼게. 넓이를 이등분하는 자, 이 개념 정리는 그때 했었죠.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은 어떤 직선? 도윤이 어떤 직선? 아니야. 연우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시은이 이제 목이 안 좋지. 미소리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중선 정답. 중선이죠, 중선. 자,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은 꼭지점을 지나면서 중점을 지나는 직선. 요거라고. 그치?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지혜리. 직사각형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네, 대각선의 고점을 지나는 직선. 자,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거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뭐 책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거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닌가요? 완전히 잘못됐어.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여러분들이 아는 거야. 그래야지 문제 풀 때, 얘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 내가 아는 거 가지고 접근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야. 47번 문제는요, 이 녀석과 관련된 게 아니야. 한마디로 안 중요한 문제야. 안 중요한 문제. 알겠어? 조금 어려운 거야. 조금 어려운 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3,8. 3,8. 여기다 3,8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 3,8. 자, 그리고 나머지 꼭지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자,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 삼각형이 있어. 자, 이 삼각형을요, 일단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 자, 넓이를 이제 구할 텐데, 자, 이거 예쁘게 생겼거든. 얘를 밑변으로 하면 여기가 높이가 돼. 자, 2분의 1 곱하기 여기 밑변 8이죠.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5가 됩니다. 자, 넓이는 20입니다. 20. 자, 얘를 y는 a가 2등분한데 이렇게 딱 그어가지고 y는 이렇게 생겼죠. y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자, 2등분 하나라는 말은 이 넓이가 20이 되는 거야. 이 넓이가 20. 됐죠? 근데 자, 잘 봐. 여기서부터 잘 봐.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요점이랑 요점 좌표를 구해줘야 돼. 요점 좌표는 3,a가 되겠죠? 요점 좌표는 요직선과 얘가 만나는 점을 구해야 돼. 그런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거든. 그게 보통의 잘하는 학생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학을 잘하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다른 게 보여. 뭐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보여. 이 직선의 기울기가. 자, 이 직선의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 x가 5쯤 갈 동안 y가 10쯤 가죠. 기울기가 2가 돼요. 기울기가 2. 자, 기울기가 2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여기를 구해볼게. 8이고 여기가 a니까 8-a가 돼. 그러면 얘는 길이가 얼마가 되지? 2분의 8-a가 돼. 자, 길이가 다 나왔잖아. 그치? 자, 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8-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자, 요 값이 왜 여기 20이라고 적었지? 10이죠, 10. 절반이니까 10. 자, 이 값이 10이라는 거야, 10.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답은 A는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0인데, 자, A가 8보다 크면 안 되겠죠? A는 8 마이너스 정리해서 2루트 10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이건 우리가 이제 풀어보는 거야. 이제 배우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수학 문제를 풀어보면서 감각을 익히는 거야. 근데 기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핵심 내용이야. 굵직굵직한 내용들. 아까 쌤이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이런 거 얘기했잖아, 그지? 이런 거 기억하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야. 쉬었다 갈게. 쉬는 시간. 취소? 빨리 말씀드려. 요요가 유단 몇 개? 8개.
내일 방학이죠? 아, 방학했구나. 아, 맞아, 방학했어. 방학 안 한 사람 없죠? 방학했어. 좋지, 그지? 방학하니까. 안 좋아? 학원이 더 늘어났어? 안 좋네. 그 잠은 좀 더 많이 자지 않니? 아니야. 오늘 시계가 없으니까 좀 불편하지. 시계가 하나 저기. 점점을 지나는 점점을 지나는 직선.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얘들아?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 선생님이 중등 내신 대비를 하면서 처음 했거든?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이 내용이 나오는 거야. 중학교 2학년 과정에, 2-1 과정에, 2차 함수에서. 근데 선생님이 알기로 애들 대부분이 얘를 잘 모르고 있거든. 근데 중 2-1에 있는 얘와 관련된 문제는 맞추는 것 같았어. 좀 이상한 일이지. 내용을 모르는데 문제는 풀 수 있고. 막상 고등 과정에서 얘를 하면은 어렵다, 잘 모른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럴까? 자, 정점이 뭘까요? 정점이 뭐야? 점이 움직이나? 가만히 있는 점이고, 동점, 움직이는 점이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정점은요. 좌표가 이게 정해진 거야. 좌표가 정해진. 그게 정점이야. 1,2 좌표가 딱 정해졌잖아. 그게 정점인 거야. A,B도 표면적으로는 정점이야. 나는 A하고 B 값을 모를 것. 정점이야. 반대로 동점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요즘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거든. 그나마 자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동점은 움직이는 점이 아니고 점이 여러 개인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x, 2x 요게 동점이야. 그러니까 x, 2x는요 1,2도 될 수 있고 2,4도 될 수 있고 3,6도 될 수 있고, 얘는 여러 개의 점이 다 될 수 있어. 한마디로 얘가 뜻하는 것은 y는 2x 위의 점이죠. 이런 게 동점이야. 그러니까 차이점을 알겠어? 정점, 동점.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건 뭐냐면 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2,3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나타내라는 거야. 직선. 자, 직선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이런 직선도 될 수 있잖아. 기울기에 따라서 모수이 많은 직선이 될 수 있는 거야.
얘를 우리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 자, 나타내는 방법은요. y는 기울기 모른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뜻이야. 자, 이 직선은요, 이 m값이 안 정해져 있는 게 포인트야. m값이 안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 점을 중심으로 막 이렇게 회전하는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을 쓰면요. 정점을 내가 x1, y1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는 모른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야.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직선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너네가 이제 이거 우리가 배운 거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렇게 안 나와 있고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kx 더하기 y 마이너스 2k 더하기 4는 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어. 그지? 자, 좀 낯설지? 선생님이 바꿔볼게. y는 마이너스 kx 2k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있어. 얘랑 얘랑 어차피 같은 거지. 보통은 이렇게 많이 나와. 당황하면 안 돼. 정리하면 이해가 되고. 자, 중학생은요. 내가 이거 봤을 때 모릅니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 직선을 모릅니다라고 얘기해. 왜? 기울기 모르잖아. y절편 모르잖아. 기울기도 모르고 y절편도 모르고. 이게 중학생의 한계야. 이 직선을 해석을 못한다고. 자, 근데 고등학생은 이 직선을 해석을 해야 돼. 어떻게? 어떻게? 자, 얘를 묶는 거야. 자, 선생님이 얘를 K라는 문자로 묶은 거야. 바뀌었지? 그지? 자, 무슨 직선입니까? 2,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이야. 그러니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와 같은 직선이 나오면 해석을 해야 돼. 얘가 나오면 해석을 해야 돼. 어떻게? 어떻게 해석하면 돼? 조윤이 어떻게 해석하면 돼? 어떻게 해석하는 얘기야? 이렇게 바꾸라는 말이야. 직접적인 방법을 얘기해. K로 묶는 거야. K로 묶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아요. 여기서 있잖아. 바로 묶는 거야. 이렇게. 바로 묶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고등학생 나온 거야. 이렇게 바로 쓰는 게. A로 K로 바로 묶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해석. 어떤 직선? 어떤 직선? 어떤 직선? 2,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 맞지? 자, 얘들아, 적으면서 들어봐. 여러분들은 이 식을 보면 뭐가 생각나야 돼? 뭐가 생각나야 돼? 수학을 잘하려면요, 배울 때마다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내가 앞에서 배운 거랑 자꾸 연관지어야 돼. 물론 새로운 것도 있는데 연관이 있는 게 되게 많아, 수학은. 자, 이거 보고 뭐가 생각나? 여러분 뭐가 생각나? 시은이 뭐가 생각나? 생각나는 사람 없어? 이거? 1차 방정식 좋아. 1차 방정식 좋아. 또 생각나는 거 없어?
K로 묶었잖아. 얘가 0이면 얘도 0이다라는 뜻 아니야? 생각나는 거 없어? 항등식. 그래, 이거 항등식이야, 항등식.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도 쓴다고. K의 값에 관계없이 2, 마이너스 4를 지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자, 쌤이 지금까지 설명한 게 그냥 하나의 덩어리야. 하나의 덩어리. 이 개념이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안착을 시키고 있으면은 문제 푸는 거는 다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거든. 49번. 자, 문제 한번 봐볼게. 자, 직선의 방정식 나와 있어. 자, 여러분들은 이 식을 보고요. 직선의 방정식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m이라는 문자가 있어서 복잡하게 보이는데 어쨌거나 얘는 x, y에 대한 1차식이야. 자, 그런데 m의 관계,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m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m으로 묶는다 이런 얘기지. 자, m으로 묶으면 2x 뭐야? 2x 더하기 3y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m이 없는 거 4x 더하기 5y 더하기 3은 이런 거. 됐지? 자, m으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m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얘가 0, 얘도 0 이렇게 해서 자,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를 찾겠다. 자, 연립방정식을 풀겠다는 얘기지. 자, 2배에서 빼면 y는 1이고 x는 마이너스. 자, x는 마이너스 2, y는 1 이렇게. 자,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2, 1을 항상 지난다. 항상 지난다. 자, 그치? 근데 봐봐, 이거 보고 왠지 이런 뜻 같아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수학과 친해질 수 있다. 이거 보고 뭔가 생각난다면 자, 이 첫 번째 식이 뭐 같아? 이거 직선의 방정식 아니야? 두 번째 식이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이죠? 자, 두 개 연립했지. 이거 뭐 구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교점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점은요,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이야. 자, 얘가 두 직선의 교점이야. 맞지? 그치? 그러면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식은 어떤 직선을 말하는 걸까? 얘가 어떤 직선을 말하는 걸까? 어떤 직선을 말하는 걸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얘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써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해석하는 거야. 해석. 선생님 나는 공수 1은 잘하는데 공수 2 오니까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해석이. 해석은요, 내가 개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식을 보고 개념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공수 2는 빨리 하면 안 돼. 어려운 문제 많이 푼다고 해서 실력이 안 늘어. 천천히. 자, 그러면 두 번째 봐봐. 두 번째. 자, 두 직선의 교점과 마이너스 2,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중학교 거기 시험 문제예요. 중학교 시험 문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요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두 직선의 교점은 연립하면 되죠. 그럼 점 나오지. 그지? 그럼 점이 두 개니까 점 두 개 가지고 기울기 구하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겠죠. 그지? 그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야. 이 문제를 푸는 방법. 자, 그런데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 이 문제를 다르게 풀면은 이렇게 돼. 다르게 풀면 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자, 쌤이 이렇게 썼어. 뭘 쓴 거야, 쌤이? 뭘 썼어? 뭐 쓴 거지? 그렇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쓴 거야. 이거 자체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뜻이라고. 이게 해석이야, 해석.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안 되는 거야. 자, 직선의 방정식 쓰고 또 직선의 방정식 쓴 거야. K를 곱해야 돼. K를 곱해야 이런 식이 돼. 무수히 많은 직선을 내가 나타낼 수가 있어. K를 곱해야지. 선생님 나는 K를 여기다가 곱하고 싶은데요? 가능해. 상관없어. 여기 곱하든 여기 곱하든 상관없어. 자, 직선이 마이너스 2,2를 지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x에 마이너스 2 넣고 y에 2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 더하기 1 k 마이너스 2 더하기 2 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 0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분의 1 돼. 자, 그래서 여기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잖아. 그러면 x 더하기 y는 0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풀 줄 아는 게 고등학생이야. 교점 계산하고 했다면 그것도 되는데 조금 아쉬운 거예요. 조금. 자, 52번 어떻게?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남아 있어.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얘를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 얘가 뭐죠? 미소리 얘가 뭐죠? 얘가 뭐지? 정점을 지난 직선. 뭘로 묶어야 돼? M으로 묶어야 돼. 그래서 어떤 직선?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 미소리에. 2,4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혼내고 싶을 때가 있어. 뭐냐면 문제 풀 때 주어진 상황을 안 그려보는 거야. 그리질 않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도형의 방정식이거든. 그려서 해석하는 부분이 많아. 내가 이 문제를 풀던지 못 풀던지 주어진 상황을 그려보는 거 좋아. 그거 꼭 해야 돼. 그게 해석의 스타트야. 시작점이야, 시작점. 자, 이 직선을 그리면 돼. 자, 이 직선은 이제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리면 돼, 이렇게. x좌편, y좌편 쓰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직선은 2,4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2,4를 이렇게 적당히 잡으면 돼요. 자, 머릿속으로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생각을 해야 돼. 자, 그 중에서 얘하고 1, 3면 자, 여기서 만난다 했죠, 여기서 만난다. 여기서 만난다. 자, 이거 중학교 시험 문제잖아. 중학교. 이거 시험 문제 여기 나왔는데 어디 학교지? 내정인가? 나오지 않았나 이거? 안 만나는 거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자, 여기서 교점이 생기려면 이때 하고 이때. 자, 요때는 기울기가 1이죠. 요때는 기울기가 4예요. 자, 여러분들은 직선을 읽을 수 있어야 돼. 봐봐. 자, 이게 지금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그죠? 여기서 기울기가 커지면 어떻게 돼? 기울기가 커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더 커지면 얘가 되는 거야. 더 커지면 안 만나죠. 1, 3분에서. 자, 그래서 1, 3분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겠지. 그치? 기말고사 문제 맞죠? 2-1, 그치? 많이 그려. 너무 그림 작게 그리지 말고. 그림 그리는데 시간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시간 투자를 해. 핸드폰 안 된 사람. 이건 핸드폰이에요. 네, 읽어봐. 제목 읽어봐. 읽어봐.
중학생 수업하면서 힘든 게 중학생은 말을 안 하더라. 말을 안 해. 고등학생은 수업할 때 대답 되게 잘하는데 너희는 말을 잘 안 하더라. 왜지? 초등학생 같나? 말하면? 읽어봐. 점과 직선 사이. 왜 못 읽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읽으면 되잖아. 왜 못 읽어? 연우야, 읽어봐. 그래, 그렇게 읽으면 되잖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지? 자, 선생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점짓거라고 부르더라고. 점짓거. 미소라, 점짓거라고 부르니? 아니야. 도윤이 점짓거라고 불러? 아, 아니구나. 점짓거라고 하던데. 자,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해 공식 어떻게 배웠어? 근해 공식? 막 2차 방정식 쓰고 막 완전 제곱식 만들고 막 유도해서 그렇게 배웠나요? 근데 그 소용없잖아. 그냥 외워서 쓰는 거 아니야? 근해 공식 유도하면서 문제 푼 적 있어? 아니잖아. 근해 공식 그냥 외워서 쓰잖아.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외워서 쓰면 돼. 근해 공식만큼 아주 중요한 공식이야. 이건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 그지? 너네가 대학생 됐어요. 과외한단 말이야. 고등학생 과외한다 붙여. 고등학생. 근데 걔가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근해 공식은 몰라. 뭐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야? 자,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주면 좀 해야 돼. 근해 공식 알 때까지 외우라고 그러면서 막 해야 돼. 그래야지 걔가 잘할 수 있어. 얘도 외울 건 외워야 돼. 점. 자, 이렇게 써. 보통 이렇게 안 쓰는데 어쩔 수 없어. 공식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쓸 거야. 자, 직선. 직선은 이제 이렇게 생겼지, 그죠? 자, 여기서부터 직선은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직선은 마음에 안 들어. 얘는 마음에 안 들어. 왜? 점짓거 공식 못 쓰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생긴 게 좋아. 이제부터는. 그래야지 이 공식을 쓸 수 있거든요. 자, 공식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되게 쉬운데 왜 못 외우는지 모르겠다. 봐.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빗변 구하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빗변 구하지. 어떻게 구해?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그치? 자, 여기 A, 여기 B. A하고 B를 활용할 거 아니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가 분모야. 얘가 분모. 자, 그 다음에 분자는 자, 직선의 방정식에 그대로 쓴 다음에 자, 여기 직선의 방정식 그대로 쓴 거지. 그치? 자, 요 점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x가 아니고 x1이지. y가 아니고 y1이지.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잘 생각해보면 이거 뭐야 이거? 외울 필요 없겠는데? 자, 이게 음수가 되면 안 되거든요. 절대값을 씌워주면 돼. 절대값을 씌워주면.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야. 자, 이거 집에 가서 100번 쓸래 외울래? 시은이 100번 쓸래 외울래? 해봐. 100번 쓸래 외울래? 외울 거야? 외워? 알겠지? 근데 어떤 애들은 또 그러더라. 선생님, 너는 100번 쓸래요? 외울 자신 없어요. 100번 쓸래요? 그러더라고.
100번 쓰면 외워지는데 사실은 100번 쓰면 이거 외우면 돼. 알겠지? 외우면 돼. 공식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요? 필요 없어. 공식 유도 할 필요 없어. 쓸데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은요 수학을 최대한 내 머릿속에 남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복잡하게 만들면 안 돼. 중요한 거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는 옳은 선택이 아니야. 자, 공식 없이 구하는 방법 쌤이 알려줄게. 공식 없이 구하는 방법 알려줄게. 자, 점이 있어. 직선 있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최단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선의 반을 내리면 돼요. 여기 우리가 H가 맞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제 요 길이를 구하는데 보통 우리가 D라고 많이 써요. D. 여기가 이제 D인 거야. 그래서 D. 자, 여기 D를 구할 거야. D를. 자, D를 어떻게 구하냐면 자, 1번 직선 AH를 구한다. 직선 AH를 구한다. 자, 직선 AH 어떻게 구하지? 도현이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해? 니엘이 어떻게 구해? 아니,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안 쓸 건데, 얘들아. 아니,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고,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 직선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하면 돼? 수문이 어떻게 구하면 돼? 왜 또 자신이 없어? 야, 이거 못 구하면 안 돼. 자, 점 A가 나와 있잖아. A를 지나고. 요는 나와 있잖아. 기울기가 뭐? 수직. 예를 들어 줄까? 얘가 x 더하기 2y 더하기 3은 0이야. 얘가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면 요놈의 수직인 직선은 어떻게 쓰면 돼? 지난번에 배운 거 기억 안 나지? 수직 조건. 자, 얘가 수직인 직선이야.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0 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거 두 개 바꾸고 구호 바꾸면 수직인 직선 됩니다. 응? 여러분들 친구들이 수직인 직선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얘를 이로 나눠서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수직이는 얼마야?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1,0을 지나니까 이렇게 구한다고. 그치? 잘했는데 미안하지만 얘는 중학생이야. 고등학생이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바로 쓰면 돼. 수직인 직선. 여기서 이 바로 쓰는 거야. 자, 마이너스 1,0을 지나지. 마이너스 1,0 넣으면 네모가 얼마가 돼야 돼? 2. 그럼 끝난 거야. 이 과정은 필요 없다고, 이 과정은. 자, 그랬죠? 그러면 점 H는 뭐겠어, 점 H? 두 직선의 교점이 뭐가 돼? H가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두 직선을 연립하면 되잖아. 그러면 H가 나오는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뭐 구하면 돼요? 두 점 사이의 거리 AH를 구하면 되겠지. 이게 공식 안 쓰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야. 여러분들은 딱 이 두 가지 기억하면 돼. 공식이랑 공식 없이 구하는 방법.
이건 일종의 원리 같은 거거든.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 도형의 방정식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 거지. 딱 개념만 묻는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치? 자, 문제는 쉬워. 문제는 여러분들이 숙제할 때 공식 보고 하는데요. 공식 보고. 선생님이 어떨 때 막 답답한 게 뭐냐면 숙제하는데 공식이 기억이 안 나 이러면서 막 머리를 쥐어 싸매고 있어. 근데 그건 괜찮아. 근데 그거를 한 5분, 10분 동안 막 공식을 생각해내고 그럴 거 없어. 그냥 바로 보면 돼. 여러 번 보면은 기억이 되는 공식이에요. 문제 풀면서 그냥 계속 보면 돼. 그것도 일종의 공부예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삼각형의 넓이 한번 볼게요. 삼각형 넓이. 이게 몇 시냐? 12곡수니까. 아직은 시간이 많네. 아직. 삼각형. 자, 삼각형의 넓이 35쪽이에요. 35쪽. 35쪽 삼각형의 넓이. 개념에 적으면 돼. 삼각형. 되게 중요한 거야. 삼각형 넓이. 딱 봐도 중요하잖아. 삼각형 넓이. 자,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지. 밑변 곱하기 높이. 그지? 삼각형의 넓이는 첫 번째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고 있던데. 한 가지 더 알고 있던데. 그렇지. 2분의 1 AB sin 세타. 자, 이번 공식은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3, 여기가 2, 여기가 45도.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 사인 45도. 자, 이렇게 보이신다는 얘기예요. 저게 이제 사인을 이용한 삼각형 넓이 공식이에요. 근데 2번은요 당장은 안 중요해요. 이건 안 나오죠, 그죠? 안 나와. 이거 삼각비에서 나오지 지금은 안 나와. 도형의 방정식에서 안 나와. 중3 과정에서 나오는 거지. 중3 과정 아니지. 근데 2-2 이거 해야지. 안 나오나? 3대. 3학년 때. 오케이. 3학년 때. 3학년 때 하면 돼. 지금 안 중요해. 자, 우리는요, 오늘 새로운 공식 배웁니다. 3번. 자, 3번을 여러분들 이제 외울 차례예요. 3번을. 자, 3번은 뭐냐면, 자, 삼각형 넓이 어떻게 됩니까? 읽어봐. AD-BC. 이게 삼각형 넓이야. AD-BC. 선생님, AD-BC가 뭔데요? AD-BC가 뭐냐면, 자, 점이 있어.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한 점이 A, B고 또 다른 점이 C, D야. 좌표야, 좌표인데 AD는 뭐예요? AD는 이거잖아. BC는 이거잖아. 이게 삼각형 넓이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 삼각형 넓이 보여봐. 삼각형 넓이 말해봐. 2,5, 4,2. 곱하면 얼마지? 20. 곱하면 얼마야? 빼. 얼마야 그럼? 2로 나눠. 그 넓이야 이게 넓이가 8이라고. 이게 삼각형 넓이야. 그치? 기억할 수 있겠어? 이게 어려운 공식이 아니지, 그치? 좌표 두 개 나와 있으면 엇갈아서 곱한 다음에 빼면 돼. 선생님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요? 그래서 절대값 치우자. 그치? 이게 삼각형 넓이. 혹시 너네 뭐야 이거 야매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건 전혀 없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식이다. 너네가 교과서를 등한시해서 이 공식을 잘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 오히려 애들이 엉뚱한 걸 기억하고 있어. 신발끈 공식 이런 거. 신발끈 공식 외우고 있는 사람. 외우고 있는 사람은 그거 쓰면 되는데 사실은 필요가 없어. 너희는 신발끈 공식이 왜 유도가 되는지 모르잖아. 물론 뭐 외웠으면 잘한 건데 그냥 이거 하나면 돼. 이거 증명하기도 되게 쉬워. 사각형 그려가지고 삼각형 넓이 빼면 되는데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 그치? 근데 일단은 이 공식에 집중해. 이 공식에. 자, 거기 58번 봐봐. 58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야.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자, 얘랑 다른 점이 뭐냐면 한 점이 원점이잖아. 자, 쟤는 원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치? 원점이 없어. 자, 이 세 점을 동시에 옮길 거야. 넓이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점을 바꿔도. 그치? 한마디로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자, 이 점을 원점으로 만들게. 원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x좌표, y좌표에다가 1씩 빼면 되지. 이게 이제 평행 이동한 거죠. 곱하고 곱해. 6 곱하기 7 마이너스 3 곱하기 4. 넓이 얼마야? 15. 그치? 여기 삼각형 그려.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 되면은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한 가지를 더.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원리인데 우리 누적 테스트에 보면은 이제 그 서술형 문제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적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 학교에서 이 풀이를 제한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돼. 자, 먼저 두 점 사이의 거리 밑변 구합니다. 밑변. 얘가 이제 밑변. 여기 이제 밑변, 이제 밑변, BC 밑변.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돼. 자, 두 번째. 직선 BC를 구한다. 직선 BC를 구한다. 점 두 개 주어졌으니까 직선의 관계에서 구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높이가 뭐가 되겠어? 높이가? 높이는 얘가 높이잖아. 여기 높이잖아. 그래서 여기 높이, 여기 높이. 자, 높이 AH. 얘가 지금 높이잖아. 높이 어떻게 구한대? 연우. 높이 어떻게 구한대? 이 길이 어떻게 구한대? 그러니까 H를 구한다는 얘기지. 연우 말은. 근데 오늘 배운 거 한번 생각해보자. 좋네. 자, 이 AH는요, 이거는 A와 직선 BC와의 거리잖아. 점질 거잖아, 점질 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 그지? 이 높이 구하면 돼. 그러면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삼각형 넓이가 되는 거지. 그지? 자, 이게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방법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구하겠지. 무조건 이렇게 하겠지. 그지? 근데 수학은요, 답을 간단하게 구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그건 시험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에는 내가 배운 거를 자꾸만 활용을 해야 돼. 점 3개 주어졌을 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고 직선 구하고 높이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겠구나. 점집과 공식을 쓰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야 돼. 많이.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많이 했죠 오늘. 자, 숙제는 35초까지. 완성용. 그다음에 일단은 (73번) 73번 1번부터 70 좀 맞나? 좀 맞나? 많아? 많아? 여러분들 그 배운 데까지 이제 문제를 풀고 싶을까봐 선생님이 그런 건데, 그러면 93번까지 풀수. 이렇게.
끝까지인데 홀수. 홀수. 선생님 요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 얘들아. 원래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이제 공수2가 처음이잖아. 물론 뭐 조금 한 사람도 있고 이유치한 사람도 있고. 숙제를 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배운 것만 문제를 푸는 거야. 내가 배운 것만. 그게 가장 좋아. 가장 좋아. 그럼 선생님 모르는 문제는 그럼 계속 못 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거기서부터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되지. 이걸 막 섞어가지고 이거 배웠다고 해서 쉬운 것도 풀고 어려운 것도 풀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는 맞지 않는 학습 방법이에요. 아시죠? 안 맞아.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 아시죠? 원래는 배운 것만 여러분들이 일단 다 숙제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현실이 이제 그럴 수 없거든. 현실은 이 우리 수학을 담다 책을 모든 학생이 다 써. 그러니까 수학을 뭐 잘하는 사람부터 수학이 이제 약한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다 써. 그러니까 시중 문제집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할 때 모르는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 있어. 당연히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도 있어. 어려운 문제도. 쌤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어려운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지 마라. 어려운 문제는 그냥 조금 이거는 여기서 내가 안 되겠구나 하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돼.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 돼. 그거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배운 거 있잖아. 배운 거. 그 배운 것만 그것만 계속 익히면 돼. 문제 풀면서 익히면 더 좋고. 자, 오늘 배운 거 복습해오라 그러면은 숙제 해올 수 있는 사람이 반도 안 돼. 왜? 공부해오라는 거거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문제 풀어라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이 볼 수 있고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게. 그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분들은 숙제 책을 풀면서 책에 있는 문제 풀면서 오늘 배웠던 거 이것들을 이제 작품 내 실력을 이제 키워나가야 돼. 답지를 봐도 좋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답지를 보면 안 돼. 내가 배운 거, 이건 내가 배운 내용이구나. 이건 내가 모르는 내용이구나. 정도는 판단하면서 답지를 봐요. 그리고 표시를 해놓고. 요건 내가 답지 보고 좀 답지를 좀 참고했다. 요건 내가 풀었다. 이렇게 숙제를 하는 게 가장 좋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려운 거 모르는 거 위주로 집착하면서 숙제하지 마. 알겠지? 그리고 좀 여유가 되는 사람은 오답을 좀 하세요. 오답. 질문했던 것들 다시 한번 풀어내기야. 우리 교재 오답은 직선의 방정식 끝나면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만 선생님한테 다시 얘기해서 이제 다시 줄 거거든.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오답을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을 때 다시 풀어보는 게 가장 공부가 잘 되잖아. 그치? 그래서 꼭 풀어봐. 질문에서 틀린 것들. 자, 각자 자기 할 거 하세요. 숙제를 해도 좋고 질문할 사람 질문 더 해도 좋고 과제형을 풀어도 되고